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9일 오후 1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어제 대법원이 민경욱 전 의원의 총선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한 데 대해서 아주 짧지만은 의미 있는 논평을 내어놓았습니다.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2년간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오늘로 종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안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논했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잘 쓴 글입니다. 이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2020년 총선에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개표에 부정이 있었다는 음모론자들의 주장에 가장 강력하게 맞섰던 정치인입니다. 그것이 이준석 당대표 등장의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세력, 그것도 보수를 자칭하는 선동세력과 맞섰다는 것은 이건 용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하나 짚어볼 말이 많습니다. 요 짧은 글이지만요, 여기에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해설을 해드릴게요.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한 부정선거 의혹으로 즉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쳤던 자들, 이들이 결국은 돈벌이 수단으로 거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한 겁니다. 더구나 이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앞장선 사람 중에서 비극적으로 미래통합당 전 대표 황교안 씨가 거기 앉아 있지 않습니까? 전 국무총리, 전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앞장서 가지고 거짓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 미친 해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돈벌이에 미쳐서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내부 총질을 했던 유튜브들에 현혹되었던 많은 분들이 이제 이성을 되찾았으면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이거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이라고 했더니 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하기 싫으면은 뭐 어디를 더 뒤지든지 해가지고 확실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시든지, 그나마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 항상 남을 지목하고 까내렸지만 당신들이 오히려 보수 몰락을 위해 뛰던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던 겁니다. 요걸 아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한 맺힌 이야기입니다. 이준석을 향해서 지금 내부 총질자라고 그러는데, 진짜 내부 총질한 사람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좌익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김정은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저 같은 거짓말에 속지 않는 사람들과 싸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부 총질 아닙니까? 내부 총질러라고 했네요. 내부 총질러였고 스파이였고 프락지였다. 그 다음 문장, 이런 것 하나 초반에 정리하지 못하고 2년을 끌어온 게 보수 진영의 역량이었습니다. 여기는 보수 진영도 포함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그런 일 없었다. 만약 그런 주장 계속하면은 다음 선거에 우리 질지 모른다. 이렇게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황교안 씨는 개표 도중에 책임지다 해가지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그 뒤에 등장한 김종인, 주호영 두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하면서 눈치만 보고, 다만 기록상으로는 홍준표, 그 다음에 하태경, 오세훈, 요 정도가 그 말도 아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은 걸로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만든 당신들만의 우물한 작은 세계 속에서 국가 대소사를 노렸으니 연전연패했던 겁니다. 아니, 이런 거짓말을 퍼뜨리면서 무슨 문재인을 비판하고 김정은에게 흥분하고 할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을 설파했던 유튜버들은 지금부터 시한을 딱 정해가지고 자수해야 합니다. 자수해가지고 유튜브를 접든지 아니면은 사죄하든지,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보수가 아니죠. 더구나 더 참혹한 것은 총선 음모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2020년 말에 가면은 트럼프 지지자로 둔갑을 해가지고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똑같은 방식의 부정선거로 떨어졌다라고 응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돈벌이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름 올렸던 사람 지금 유튜브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연전연패의 과거로 되돌아가지 맙시다. 선관위에 의해서 황교안 등 몇 사람이 지금 공직선거법상의 자유선거 방해죄로 지금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의해서. 자유선거 방해죄라고 하면은 이거 어디 자유선거 방해죄가 확실하게 우리 역사에 남아있는 게 하나 있어요. 1948년 5월 총선거를 하려니까 저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부분적으로 총선을 방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자유선거 방해죄입니다. 아니, 미래통합당 대표를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낸 황교안이 자유선거 방해죄로 고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무슨 정치를 하고 무슨 언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권성동 당대표 대행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이 2020년 4월 15일 총선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으로 국민적 불신과 갈등이라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권성동 이 대행이 기회주의자라고 제가 규정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지금 시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음모론을 펼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든지 우리 당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짓말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거짓말에 의한 돈벌이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국민 사기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라는 말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관위는 민주당에만 유리한 선거법 해석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고 지난 대선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불신 여론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것은 본질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자고요. 아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잘못을 따져가지고 응징을 해야지, 이런 물에 물 타는 식의 이런 사람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골라가지고 그 자리에 앉히도록 했는지,
그래 놓고 이준석 보고 내부 총질을 한다고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유튜브야말로 정말 내부 총질을 해가지고 지난 3월 9일 선거를 망칠 뻔했습니다. 지난 3월 9일 10%포인트 차이로 대선이 예견되었던 윤석열 후보가 떨어질 뻔한 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투표해봤자 이거 다 도둑맞는다 해가지고 투표장에 안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지사 후보 김건혜 씨가 왜 떨어졌습니까?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강용석 씨가 출마해가지고 5만 표를 가져가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꼴을 당하고도 아직도 권성동 당대표 대행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소모적 논쟁이 아닌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입니다. 이런 거는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짓말을 그것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2년 동안 계속해 온 자칭 유튜브는 그게 우파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저 민주당 세력 편드는 자들입니다. 감사합니다.